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응인데다 내놓은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1월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2달간 학교 현장 파악과 업체를 방문해 상담한 게 전부였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조사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이런 관련 기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걸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도 학교도 저희들 미스는 인정합니다. 내놓은 대책도 정신건강에 유해를 주는 사업체에 취업을 시키지 않겠다든지 교원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제 현장 실습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나 실질적인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공고를 기업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공고 조치를 했다는 실적이 교육청에 보고된 게 지금은 없습니다. 해마다 도내에서는 2천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800개가 넘는 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들을 새로 대책으로 내놓은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동안에도 왜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한편 도교육청은 숨진 학생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고 해당 업체에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해선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대학교 총장들과 학생들이 군산조선소의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18만 톤급 LNG선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모두 6척의 배를 수주해 9,2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는 6월 이후에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의 10개 대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총장협의회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장협의회는 군산조선소 가동에 맞춰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써왔지만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학생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소의 폐수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임을 명심하고 장기적 전망을 세워 군산조선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실제로 조선공학과를 비롯한 기계와 전기, 전자 등 관련 학과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취업길이 막힐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취업이죠. 폐사를 한다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기업도 폐사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로 갈지. 총장협의회는 불가피하게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관련 일자리가 유지돼야 한다며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집단 암이 발생한 장전마을의 수지를 분석한 결과 암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암 발병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수지를 분석한 곳은 장전마을의 지하수와 인근 비료공장 배수로 저수지 등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마을 지하수에서 암을 일으키는 수은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료 공장 배수로와 인근 저수지에서도 역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수지에서 치아에 불소 침착증을 일으킬 정도의 미량의 불소가 검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이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비료 공장과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비료 공장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토양과 대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도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역학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환경부에 대한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전라북도의 수질 조사 결과를 보고 역학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역학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수질 조사에서 유해성을 찾지 못한 전라북도가 정밀 역학 조사를 위한 환경부 설득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달 초 전주시 의원 한 명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선관위에 통보하면 다음 달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통보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실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 명이 의원직을 잃은 권한이 생겼습니다. 올해 재보궐선거일은 다음 달인 4월 12일. 이날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려면 30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전주시의회가 권한을 통보하고 선관위가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시의원의 권한 통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면 4월 재보궐선거와는 별도로 조기 대선과 동시에 다시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치르면 최대 3억 5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전주시가 모두 부담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일에 함께 치르면 추가 비용은 물론 전주시가 따로 부담할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보궐선거 문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상당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지금 전북 선관위와 더불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고 또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이 같은 고민에 앞서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아예 늦춰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에서는 이미 4월 12일 실시가 정해진 도의원과 완주 군의원 한 명씩의 재보궐선거 비용이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모두 부담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문인데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사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허모 씨의 집에 이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84살인 허 씨와 아내 김 씨 모두 장애인입니다. 하루 종일도 망대를 못 옹게 나가도 제대로 문제요. 이장 일행은 이불 빨래를 챙겨 일어섭니다. 이렇게 수거된 빨래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세탁합니다.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은 큰 빨래는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된 사업으로 김제시 모든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자치단체가 했지만 대상 가구 발굴과 수거, 배달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민간 영역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단지 한쪽에는 지난달부터 낯선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음식을 채워놓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행복체험 나눔 냉장고입니다. 끼니를 못 때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눔을 한번 실천해보고자 이 나눔 냉장고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완주군의 사회소통기금으로 냉장고를 사고 뜻있는 기관들과 단체들이 음식을 지원해서 공유경제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첫 사업입니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푸드뱅크 이외에 지역 마트와 식료품업체, 개인들까지 참여가 확산되며 내용도 한층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이러니까 저도 좀 자부심도 느끼고 자치단체의 아이디어에 주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작은 복지 사업들이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에 짓는 계획이 무산된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대한방직 전주공장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대한방직과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등의 개발 방향을 검토할 뜻이 있는지 물었지만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가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2015년부터 주택건설업체와 전주공장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각 가격 차이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매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 절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지난해 4월 85곳에서 지난달 말 43곳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자 또한 4,500여 명에서 2,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아있는 선박 건조 물량이 거의 없어 추가 건조 물량이 배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협력업체도 조만간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군산과 중국 쓰다오르로 가는 카페리 증편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쓰다오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이 크게 늘자 해양수산부의 운항 횟수 증편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면서 운항 횟수 증편을 논의할 한중 해운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과 충남의 12개 수협으로 구성된 전북 충청권 수협협의회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수협은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면서 수산 자원이 줄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해양 환경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12도, 군산 11도 등 8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이 없고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영화관을 찾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남원 노암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는 11월까지 9달 동안 찾아가는 마을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영화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노암동 12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상영됩니다. 전북 종합사격장이 전북 투어패스 카드 이용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임실군이 이용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25m 사격장에 전자표적과 클레이 사격장 방출기를 새로 설치하고 냉난방시설도 갖추는 등 체험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이 전통 장류 숙성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순창군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4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6월까지 입체 영상 장비 등을 설치해 전통 장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청년 창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만 35세 이하의 예비 창업가로 세무, 법률 등 실전 지식과 단계별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우수 수료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초기 사업비도 지원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